헬조선 외치던 사람 모두 어디 갔나? 기레기들 녹취록 선동 전혀 안 먹히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행사가 18일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지도부, 시민과 학생, 각계 대표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5.18 단체와 광주시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 회원 수백 명의 격렬한 6탄 항의 때문에 도착 20여 분 만에 기념식장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황교안은 물러가라 등 고성을 지르며 버스에서 내린 황 대표를 막아섰습니다. 일부 시민은 황 대표를 향해 물을 뿌리거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한마디로 테러에 준하는 폭력 행위인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있어서는 자유를 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날 황교안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5.18 행사를 보고 있노라니 지금의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지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인간이 5.18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며 집단적 광기인 겁니다. 이게 진짜 광주의 민심은 아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황교안을 보도하는 언론의 꼬라지도 아주 가관입니다. 문재인이 자유한국당을 대놓고 디스질하는데 박수칠 마음이 생길까요? 언론은 이렇게 선동질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날 문재인은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문재인은 지난 2월 11일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3명 중 차기환 변호사만 임명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내세운 표면적 거부 이유는 위원 자격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입니다. 진짜 진실을 밝히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반대의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과감히 수용해야 했었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들만 골라 위원회 만들어 무슨 조사를 한단 말인 거죠? 이거 자체부터 의도가 불손하다는 소리 딱 들을 만하죠. 그래놓고 뒤늦게 국회와 정치권 탓을 하는 것도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해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5.18 기념식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며 한국당의 전신이 바로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우리는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 그래서 출범이 늦어진 것이다. 국회 탓, 야당 탓을 할 일이 아닌 것이라며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드시 국민의 통합과 화합, 역사에 대한 올바른 복원에 기여하고 나아가 광주의 아픔이 미래 발전과 번영의 염원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기념사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재인의 기념사 발언에 대해 안정권 대표 주도로 열린 5.18 유공자 명단 까까까 집회에서 연사로 참석한 탈북자 출신 이은택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독재 국가에서는 절대 다르게 보지 못한다고 문재인의 독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해 집회에 참석한 애국 시민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편 안정권 대표가 주도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까까까 집회가
전국에서 몰려든 2,000명 이상의 애국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출소를 1개월 앞두고 보석이 허가되자 이를 거부하다 강제 석방 조치를 당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네이버 카페 변희재와 태블릿 PC 국민감시단 자유토론 게시판을 통해 제가 구속되자마자 질질 시간을 끌던 방통심의위에서 곧바로 JTBC의 태블릿 관련 명백한 오보에 면죄부를 주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 이런 보도는 태블릿 조작과 관계없이 오보입니다. 당시 방통심의위 보도분과에서 여성민우회 윤정주 위원, 페미니스트 심영섭 위원 등이 직권 남용 수준으로 JTBC에 면책을 주었습니다. 제가 윤정주 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심영섭 위원도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이런 수준의 인물들이었는지 인간적인 회의가 느껴지더군요. 내주부터 몇 개씩 JTBC 태블릿 관련 오보를 추가로 방통심의위에 심의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지성과 양심을 저버릴 건지 끝까지 가보지요. 첫 심의 요청 때는 방통심의위에서 기자회견도 병행하며 특히 윤정주, 심영섭 위원의 지성과 양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라며 앞으로 투쟁 각오를 밝혔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석방되자마자 묘하게 최순실 녹취록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공개한 녹취록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취임사를 두고 박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최순실 씨와 정호성 비서관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걸 공개한 언론의 의도가 너무나 수상합니다. 이걸 공개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라는 허울을 다시금 뒤집어 씌우겠다는 건가요? 참고로 박 대통령은 누구도 하대하지 않으며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인신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을 함부로 뿌리는 건가요? 현재 이 녹취록의 입수 과정도 매우 수상합니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순한 언론의 의도와 달리 선동에 아주 익숙해진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언론을 질책하며 녹취록 공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지난 17일 최순실 대통령 취임사도 쥐락펴락, 박, 예예의 고분고분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순공감 순으로 소개해보자면 WTK1은 감방에 간 전 대통령 타령을 가지고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게 참으로 안쓰럽더라 했고 LSPG는 현 정권이 욕 엄청 먹으니 또 전 정부 끌고 나오는구나 비겁하더라 했으며 수프는 최순실이 문재인보다 똑똑한 것 같다라고 조소했습니다. 프랍은 경제 대책 없으니까 박근혜로 돌려보려고 애쓰네. 진짜 우리나라 언론 기레기들이구나라 했고 입으로는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정권이다. 감방에 가둬놓고 단 한마디의 방어권 보장도 못하게 하고 찔끔찔끔 편집된 기사를 언론에 제보하는 정말 후한무치한 좌좀들이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18일 최순실이 불러준 그대로 읽는 박 탄핵 이유 증명한 녹취라는 제목의 SBS 방송 기사에 달린 댓글도 기사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PJW4는 이게 탄핵 논리면 지금의 이포 대통령은 100번도 더 했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최순실을 옹호할 마음은 없다만 순실이 말도 일리가 있고 내용이 좋다면 안 할 이유 없다고 본다. 지금 대통령도 누군가 작성하고 검토해서 기자회견하는 거 아니냐라 했고 그 짓은 별 내용 없네. 사드 배치해, 개성공단 폐쇄해 이런 거라면 모를까. 연설문 개입한 게 다잖아. 온 국민이 낚였다는 거 이제야 증명돼 버림. 문재인이가 북한쌀 지원 덮으려고 기사 뿌린 거 같은데 아님 시진핑이가 지령 내렸거나 중국과 맞짱 깐 건 박근혜가 유일하다. SBS 얌마들아 보도 똑바로 해라. 중국 돈 받아먹지 말고라 했으며 특히 SXUX는 이 녹취록은 2017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박 대통령 취임 전의 정호성의 피체폰의 녹취록이다. 2017년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편집 짜집기 되어 원본을 제출해라며 공방이 벌어졌는데 검찰 측에서 법원에 녹취록 원본을 제출 못하자 증거 목록에 채택도 안 됐다. 이걸 검찰이 지금 와서 특정 언론 시사저널에 뿌린 거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티즌의 지적처럼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관계자분들은 녹취록의 입수 과정 진상 규명을 위해 녹취록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작업에 착수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선 9일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KBS 대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 3월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고 자화자찬식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실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8만 4천 명이 증가해 124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그렇게 헬조선을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입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지금 헬조선 외쳐도 모자랄 판국에 전부 잠수를 타고 있군요. 좌빨방멸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